미 CNN KF-21 독주 시작. 미친 속도. 한국형 싹다 교체 엔진 독립 KF-21 전투기 국산 엔진 특허 생산.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최근 20대 규모의 초도 물량 양산에 돌입했다. 2027년부터 추가 20대 양산 계획도 잡히면서 2032년까지 총 120대의 KF-21 전력화를 준비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초도 물량 양산에 돌입한 현재 고환율로 높아진 비용 부담에 따른 예산 부족, 여전히 낮은 국산화율 등은 KF-21 사업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이에 본지는 총 4회에 걸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KF-21의 현주소를 들여다보면서 K방산의 핵심으로 꼽히는 보라매 사업의 지속가능성 여부 등을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기존에 알려진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에 장착될 엔진의 국산화율 40%는 정부 규정에 따른 수치가 아닌 비공식 수치였다. 전체 비용 대비 국내 기업 비용으로 추산하는 정부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규정 기준에 따라 공식적인 KF-21 엔진 국산화율은 20% 안팎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알려진 KF-21 엔진 국산화율 40%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자체 기준인 전체 엔진 공유, 테스토텔 엔전 쉐어에 따른 것으로 해당 국산화율은 정부 규정 어디에도 없는 기준이란 지적이다. 이같이 부풀려진 국산화율은 정부 주도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당국의 보다 정확한 관리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13일 정부 당국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KF-21 체계 개발 계약 당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항공우주산업 KI과 협의에 도출한 엔진 국산화율 목표치는 정부의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규정 기준 17%였고 한화에어로가 제시한 업계의 기준인 테스로는 39%였다. 한화에어로와 제너럴 일렉트릭, GE이 함께 만드는 엔진에서 국산화율이 40%에 접근했을 뿐 한화에어로가 제작할 수 없는 수출 통제 부품 등 GE가 직접 납품하는 엔진 부품까지 포함하면 KF-21에 장착될 엔진의 국산화율은 20%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이와 관련 당국과 업계에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엔진 국산화율이 체계 개발 계약 당시 정부 기준 17%에서 크게 향상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이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해당 기준으로 22%의 국산화율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국산화율로 인해 GE 등 해외 기업에 지출할 비용은 고환율 여파로 크게 늘어 KF-21 전체 국산화율도 65%에서 다소 하향 조정됐다. 당국 관계자는 현재 한화에어로가 하는 것은 가공과 조립 수준으로 GE가 면허 생산을 허가해 준 것만 가능하고 핵심 엔진 부품은 GE가 주는 것을 그대로 넣어야 한다면서 정부 규정 방식으로 볼 때 체계 개발 당시 17% 국산화율 목표치에서 현재 수준은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국산화율에 따라 GE에 줘야 하는 라이선스 비용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 라이선스 비용은 국산화율을 포함해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KF-21 한 대에 들어가는 엔진 2개 가격은 총 230억 원으로 초도 물량치만 4,600억 원의 전력화까지 갈 경우 2조 7,600억 원이다. 국산화율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기준을 방위사업청 등 당국이 제대로 관리하지 측면도 혼선을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혼선을 줄 수 있는 부풀려진 국산화율이 향후 정부의 입김이 막강한 방산 사업 추진 과정에 일부라도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방사청은 관망만 하고 있었다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 한화에어로 측은 방산물자의 국산화율 확대는 정부 정책에 따라 결정된다며
현재까지 KF-21 엔진과 관련해 추가적인 국산화 확대 계획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KF-21에 탑재되는 F414의 400K 엔진은 현재 한국이 확보한 엔진 기술에 비해 고사양기라며 고효율의 엔진 기술을 확보해야 주변국 기술 확보 수준에 맞춰갈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엔진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도 강조했다. 한화에어로 측은 6세대 전투기용 엔진 등 첨단 항공 엔진 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오고 있다. 또 국내외 연구개발, R&D, 전문 인력을 2028년까지 약 80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K방산 리더 중동 총출동에 큰손 잡아라. K방산 리더들이 일제히 아랍에미리트, UAE로 달려갔다. 올해 처음으로 글로벌 방산 전시회가 열린 데다 중동은 세계 무기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회장과 부회장, 대표이사가 직접 나서 K방산 세일즈에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21일 현지 시각까지 UAE에서 열린 중동 아프리카 지역 최대 규모 방위산업 전시회 IDX 2025분의 구본상 라이즈 회장,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 강구영 한국항공우주, KI 대표이사 등 K방산 주요 업체 리더들이 대거 현장을 찾았다. 구 회장은 전시관을 찾은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을 직접 맞이하며 장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시스템 L3을 비롯한 다층 방어 통합 솔루션 K 대공망을 직접 소개했다. 김 부회장은 UAE 국영 방산업체 엣지 그룹과 방유주 조선해양 부문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UAE 글로벌 방산 기업 관계자와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도 모색했다. IDX 2025분은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대규모 글로벌 방산 전시회이자 K방산 주요 고객인 중동에서 연료업계 리더들이 대거 출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 사이프라이에 따르면 지난 2019에서 2023년 전 세계에서 거래된 무기 중 3분의 1을 중동에서 수입했다. K방산 입장에서도 중동은 큰손이다. 2022년 UAE를 시작으로 2023년 사우디아라비아, 2024년 이라크는 차례로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체계 천궁 M32를 수입했다. 수출 규모는 UAE 1조 3천억 원, 사우디 1조 2천억 원, 이라크 3조 7천억 원에 이른다. 2013년 이라크와 1조 5천억 원 규모의 T-50 수출 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난해 맺은 다목적 기동 헬기 수리온이 첫 수출 계약 대상 역시 이라크다. 중동 시장은 성장 잠재력도 크다. 사우디는 육해공을 모두 포함한 대규모 전력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업계에서는 사우디로의 수출 규모가 7조 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K9 자주포를 비롯해 K2 전차, 잠수함, 현재 개발 중인 카프-21 등 다양한 제품을 수출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K9 자주포와 K2 전차가 최근 엔진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계약 성사 가능성이 커졌다. 과거 독일제 엔진을 사용할 때는 수출은 물론 전시회에 참가할 때도 제조사와 미리 논의해야 했다. K 대공망은 중동 시장을 공략할 전략 무기로 평가된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진행된 1년 4개월 동안 대공방어 중요성을 목격한 중동 국가들은 대공망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모하메드 UAE 대통령이 레그넥선 부스를 찾은 것은 대공망에 대한 중동 지역의 관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전시에서 우리 기업들은 중거리 장거리 유도무기 체계를 포함한 다층 방어 시스템을 선보이며 맞춤형 전시 전략을 펼쳤다.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중동에서 미국 방산업체와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하는 상황도 K방산 리더들을 움직였다는 분석이다. 앞선 바이든 정부는 UAE와 사우디를 인권침해국으로 지정하고 무기 수출을 통제했다. 하지만 아메리카 퍼스트를 앞세운 트럼프 정부는 중동으로 무기 수출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국의 중동 무기 수출이 30%가량 늘었다. 전국 불안도 업계가 발벗고 나선 배경으로 꼽힌다. 방산 수출은 정부 간 협상이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전국 불안이 이어지고 있어 정부 역할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중동은 왕정국가가 많아 이들과의 네트워킹이 중요하다는 점도 방산업계 리더들이 UAE를 찾은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중동은 3대 방산 시장 중 하나로 우리에게도 중요한 시장기라며 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이 약화한 상황에서 업계 리더들이 현장을 직접 찾아 세일즈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3. 더 커진 북 신형 무인정찰기 포착. 러시아와 기술 협력 우려. 기존 무인기보다 크기가 더 커졌는데 위성통신기술 등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곧바로 실전 배치가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북한이 2023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샛별 -4분화 외관은 동일한데 날개 길이가 35m에서 40m로 약 5m 더 길어졌습니다. 미국 내 북한 전문 매체 NK프로는 민간 위성업체가 최근 촬영한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신형 무인정찰기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샛별 -4분은 미국의 고고도 정찰 무인기 글로벌호크와 매우 흡사한데 북한이 해킹 등으로 설계도를 무단 입수해 복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글로벌호크의 날개는 39.8m인데 이번 무인 정찰기는 크기마저 따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호크는 특수 고성능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통해 20km 상공에서도 지상 0.3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습니다. 42시간까지 비행할 수 있고 작전 반경이 3,000km 수준으로 한반도를 넘어섭니다. 통상 무인기가 커지면 작전 반경과 성능 등이 향상되는데 위성 등 통신 기술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북한의 신형 정찰기가 곧바로 실전 배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본 네크 방송은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 협력을 받아 무인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다며 북한의 무인기 양산이 올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